네, 1학기 통합과학 원 기말고사 범위 학력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모평에서의 16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인공성 A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B가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A와 B 모두 다 누구에 의한 운동인 거예요? 중력.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중력을 받으면 무슨 가속도가 생기죠? 중력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해야 되니까 인공위성에 해당하는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니은입니다.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중력받아서 떨어지니까 힘의 방향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17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딱딱한 매트 대신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장애물을 넘어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요? 푹신이면 충돌하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감소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지워주시면 되고, 충돌하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면 매트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감소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점프를 시작한 순간부터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 그래서 충돌 전 속력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결국은 무슨 상태가 될 거예요? 정지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것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속력이 결정되어 있고 충돌 후에도 속력이 0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둘의 속력 변화는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속력 변화가 같으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운동량 변화량은 항상 고정된 값인 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애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누구랑 같아요? 충격량이랑. 그러면 충격량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충격량은 정해져 있는데, 충격량이 뭐와 뭐의 곱이라서, 힘과 시간의 곱이라서, 만약 푹신한 매트를 써서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뭐를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충격량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자, 그러면 1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A, B는 수평 방향으로 각각 D, ED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얘네가 옆으로 어떤 속도를 갖고 던져지건 자유낙하를 하건 뭐든 동일한 높이에서 운동을 한 두 물체는 바닥에 어떻게 도착해야 돼요? 동시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그러면 둘이 바닥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질량이 지금 동일한 상태래요. F는 뭐니까? MA니까. 이때 심지어 우리 수평면 위에서 받는 물체의 중력 가속도 값이 일정하대요. 그럼 얘는 중력 가속도가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즉 질량과 받은 중력의 크기는 무슨 상태가 돼요? 비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질량이 같으면 받는 중력의 크기도 당연히 같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바닥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동일한데, 시간이 같은데 이동거리는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2배가 됐으면 속력이 몇 배여야 되는 거예요?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는 항상 등속 운동을 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2배라는 건 던져진 수평 방향의 속력이 B가 2배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10월 모평에서 10월 학력평가에서의 12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사람이 매트의 틈새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상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은데 틈새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이 발만 무슨 상태가 됐어요?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몸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발만 정지해 있으니까 앞으로 고꾸라지는,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얘가 매트가 깔려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 그만큼 이 사람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이 원래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넘어져서 정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과 시간의 곱으로도 표현이 되니까 만약에 매트를 사용해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트는 어떨수록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푹신할수록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받는 힘의 크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가 충격량인지 력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매트가 단단할수록 사람이 매트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던 속도가 있었고 결국은 정지할 거기 때문에 충격량은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내가 충격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으로는 20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지구의 수평면으로부터 동일한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v0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b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에서는 행성이 달라졌습니다. 행성 x에서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v0로 던진 물체가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일단 행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네 두 행성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중력과 속도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b랑 c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랑 c는 수평 방향으로 동일한 속력으로 동일한 높이 h에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요, c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누가 더 많이 걸린 거냐면 V0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 B와 C는 다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난 다음부터 수평 방향으로 나는 얘를 쫓아가면서 힘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힘을 줄 수 없으면 가속도가 없어야 되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두 물체 다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거속 C에 따라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길수록 이동거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걸린 시간, 낙하하는데 낙하 시간은 B랑 C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예요? C가 더 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 시간은 B가 더 크니까 더 오래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낙하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건 가속도가 더 작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지구가 x보다 작은 게 되는 겁니다.
더 오래 걸렸으니까. 얘를 헷갈리지 않게 TBTC라고 할게요.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에요.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구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지구 위에서 함께 운동하는 A와 B는 동일한 높이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수평으로 던지든 자유낙하를 하던 어떻게 도착해야 돼요? 동시에 도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땡. 니은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에서가 X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누가 더 커야 돼요? X에서가 더 커야 돼요. 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짧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디귿입니다. 나의 C가 X 주위를 원운동하기 위한 수평 방향 속력은 V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는 아직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행성 X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더 빠르게 던져줘야지만 이 C의 운동 궤적이 행성 X의 표면 곡률이랑 일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원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수평 방향 속력은 당연히 V0보다 더 크게 던져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은 25번입니다.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 B와 충돌한 후에 A는 정지하고 B는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그림 나는 가에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0.1초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6N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A의 운동량 변화량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의 운동량 변화량은 A의 질량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A가 운동량이 변한 만큼 B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량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물체가 꽝 부딪힌 거니까 힘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고 충돌 시간도 같아져야 돼요. 둘이 부딪힌 거니까. 그러면 힘과 시간을 곱한 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충격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이 변화한 만큼 B의 운동량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A의 변화한 운동량의 크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으니까 얘는 힘, 시간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만나면 먼저 축을 확인하고 뭐 아니면 뭐의 의미를 찾으라고 했죠? 기울기 아니면 면적의 의미. 그런데 제가 시간분의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으니까 바로 면적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힘과 시간의 곱, 즉 누가 되는 거예요?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다? 6N이다. 그러면 6N는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6. 그 다음에 B도 얼마? 6이어야 되는 거죠. 다만 A는 운동량이 속력이 감소했으니까 감소해 주는 거고 B는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해 주는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예요? 6N여야 되는 거죠. 다음에 니은이에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을 물어봤어요. 우리 평균 힘은 뭐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왜? 충격량이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힘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충격량 얼마? 6. 시간 얼마? 0.1초.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얼마? 60N이 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이에요. V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의 운동량 변화량이 6만큼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나중 운동량은 E 곱하기 V인 거고 처음 운동량은 E 곱하기 정지 상태였으니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혹은 이게 귀찮으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하셔도 돼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 그러면 이 값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6 뉴턴 세크. 그럼 V는 얼마가 돼야 되죠? 6이 아니라 3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자, 26학년도 3월, 올해 3월 2학년 모평입니다. 학력평가입니다. 13번 한번 볼게요. 그림 가 나와 같이 지구와 미지 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X 1초 간격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1초마다 사진을 찍어서 다 이어붙여 놓은 겁니다.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얘네들의 그 낙하 시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A는 맨 마지막 위치까지 몇 초가 걸린 거냐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성 X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4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예요? A가 더 빨리 떨어진 거죠. 더 빨리 떨어졌다는 건 중력가속도의 크기가 더 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지구랑 X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구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가속도가 크다는 건 그만큼 속도 변화가 크다는 뜻이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더 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억 보시면 먼저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보면 되죠. 여기에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없지만 요 매초 찍힌 위치를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 변화가 같아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속도 변화가 같다는 건 결국은 가속도의 크기가 둘이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니은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력 가속도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지구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기니까 더 빨리 떨어진 거고 더 빨리 떨어지려면 그만큼 가속도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디귿입니다. 자,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얘네들 1초마다 찍힌 거라서 매초 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B 같은 경우 1초 동안 한 칸, 그 다음 1초 동안도 한 칸, 그 다음 1초 동안도 한 칸. 그쵸? 그런데 나에서도 행성 X에서도 수평 방향으로 1초 동안 한 칸, 그 다음 1초도 한 칸, 그 다음 1초도 한 칸. 그럼 1초마다 한 칸씩 D만큼씩 이동했으니까 수평 방향 속력은 어때야 돼요? 둘이 같아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수레 A가 정지한 수레 B와 충돌한 후에 정지하고 B는 속력 V로 운동해서 벽과 충돌한 후에 정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이때 나는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니까 요 급격하게 속력이 변한 첫 번째 구간이 A와 충돌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2 구간이 벽과 충돌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일단 속력이 크게 변한다. 속력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힘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이 급변하는 구간이 충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A와의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물어봤는데 A랑 B가 부딪힌 거잖아요. A랑 B가 부딪혔으면 A가 받은 충격량만큼 B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돌 시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항상 같다 그랬는데 충격량이 누구랑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아요.
그럼 결국 A의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이자 충격량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얘가 B랑 동일. 그런데 충격량을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그래프가 나와 있냐면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B의 속력 시간 그래프. 당황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충격량이 누구랑 똑같아?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운동량 변화량은 누구랑 누구의 곱이에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죠. 질량은 지금 A와 B가 M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질량은 M인 걸 알고 있고 속도 변화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 1에서 우리 속도 변화는 값이 0에서 얼마가 됐어요? V가 됐어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V만큼이죠. 속도 변화 V니까 B가 받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MV이고 이 B의 운동량 변화량이 B의 충격량이자 A의 충격량이자 A의 운동량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리을입니다. B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와 1에서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2에서도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V에서 0으로. 얼마만큼? V만큼 감소한 거죠. 얘는 증가했고 그럼 속도 변화량이 지금 구간 1이랑 2에서 어때요? 같아요. 질량은 변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도 어때야 돼? 1과 2에서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건 누구도 같다는 뜻이에요? 충격량도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가 되는 거죠. B는 구간 1과 2에서 속도 변화가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같을 거고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뜻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같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디귿이에요.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을 물어봤어요. 지금 1이랑 2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어땠어요? 같아요.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가 1과 2에서 같은데 충격량은 뭐와 뭐의 곱? 힘과 시간의 곱. 충돌하는 시간은 구간 1에서는 t초만큼이고 구간 2에서는 2t초만큼이죠. 그러면 시간이 더 길수록 힘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구간 1에서가 더 힘의 크기는 커야 되는 거죠. 몇 배? 2배. 왜냐하면 시간이 2가 2배니까 힘은 1이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올해 6월 여러분이 본 학력평가에서는 중력 파트가 안 나왔습니다. 중력이랑 충돌 파트가 안 나와서 바로 2학년이 본 6월 학력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하면서 막 엄청 많은 지면을 차지하잖아요. 이런 걸 만나면 여러분이 당황하면서 문제가 어렵다고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 차근차근만 읽어보면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결국 실험 과정은 우리 과탐실에서 했던 그 실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표가 나와 있고 표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기억과 니은이 R과 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으니까 R과 H에 대한 정보를 먼저 위에 있는 지문에서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수평 방향의 구간거리예요. 그러면 이동거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1초 동안에 수평 방향 이동거리를 R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연직 방향, 즉 수직 방향 이동거리가 H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미 이 중력에 의해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알고 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고? 등속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써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기억과 니은을 한번 볼게요. 기억은 매 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반면 니은은 뭐예요?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한 니은이 수평 이동 거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한 기억이 수직 이동 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땡. 니은입니다. 쇠구슬의 수평 방향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수평 방향 이동 거리 니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나에서는 35cm, 다에서는 25cm가 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더 클수록 수평 방향 속력이 뭐한 거예요? 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 나에서가 더 커줘야 됩니다. 35cm로. 디귿이에요. 다에서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연지가 아랫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다에서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했고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방향으로 친구가 밀어줘야 나의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방향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는 건 수직 방향 속력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수직 방향 속력이 증가한다는 건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입니다. 22번이에요. 그림 가는 시간 t는 0인 순간 가만히 놓은 물체 A, B, C가 자유낙하한 후에 수평면과 충돌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각각 M3M인 A, B는 같은 높이에서 낙하한대요. 그림 나의 P, Q, R은 A, B, C가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T에 따른 힘의 크기 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충돌 과정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가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를 그림으로 나타낸 상황이에요. 자, A, B, C가 수평면과 충돌하는 시간은 T0 또는 2T0이고 나에서 PQ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S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먼저 축 이름을 확인하고 힘 시간 그래프에선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한 거예요?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P랑 Q 같은 경우에는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같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에서 문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A, B, C를 가만히 놓았을 때 먼저 바닥에 부딪히는 건 누구냐면 C예요. 왜? 더 낮은 위치에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C가 먼저 충돌합니다. 그러면 0초에서 T는 0인 순간 운동을 시작한 거니까 가장 먼저 충돌해서 힘을 받기 시작하는 P 그래프가 바로 C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A와 B는 Q와 R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질량이 누가 더 크냐면 B가 더 커요. 질량은 B가 더 크지만 얘네들은 동일한 중력과 속도 를 받아서 떨어지니까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은 A와 B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이 V였다가 충돌하면서 정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둘이 속력 변화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랑 B는 속력 변화는 같습니다. 델타 V라고 쓸게요. 델타 V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질량이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그럼 속력 변화는 같지만 운동량 변화량은 누가 더 커야 돼? A랑 B 중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B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왜?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니까. 질량이 더 큰 B가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큰 거고,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크다라는 뜻은 충격량도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럼 그래프 아래 면적이 더 큰 R이 B에 해당하고 Q가 A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억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Q는 A가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Q가 A.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C랑 A랑 충격량이 같아요. 그런데 C의 속력을 도착하기 직전에 VC라고 했을 때 얘는 V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값이 작을 수밖에 없어. 왜? 더 낮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속력 변화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속력 변화가 더 작으니까 얘네 둘 다 결국은 무슨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정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VC가 V보다 작으니까 속력 변화량은 누가 더 작아야 돼요? 속력 변화는 C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런데 미안해요. 운동량 변화량은 둘이 어때요? 동일하죠. 면적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S로. 그러면 델타 P는 질량 곱하기 속력 변화니까 속력 변화가 작은 애가 질량이 커줘야 되는 겁니다. 운동량 변화가 둘이 같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질량은 C가 A보다 커야 돼서 질량은 M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번에 설명하면 C는 더 낮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이 A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VC가 A보다 속력이 작은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정지할 테니까 충돌하는 동안의 속력 변화는 C가 훨씬 더 작은 거죠. 충돌 직전의 속력이 A가 더 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속력 변화도 A가 더 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속력 변화가 더 큰데 둘이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라는 뜻은 질량은 누가 더 커줘야 된다? C가 더 커줘야 된다. 뭐랑 똑같아요? 뭐랑 유사해요? A랑 B를 비교할 때랑 유사하죠. A랑 B는 지금 속력 변화가 같은데 B가 질량이 더 크니까 충격량이 컸죠. 근데 지금 A랑 C 같은 경우에는 속력 변화는 다른데 충격량이 같으니까 질량이 C가 더 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디귿이에요.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충돌 시간분의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써서 해보시는 게 편해요.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눈대요. 그러면 일단 충격량 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시간으로 나눠준 거니까 요 값은 결국은 힘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A랑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량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만약에 A가 바닥에 도착하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하면 M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충격량은 MV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B는 질량이 3M이니까 속력 변화 V일 때 3MV가 돼주는 겁니다.
그런데 충돌 시간은 지금 A가 얼마? T0, B가 2T0가 되는 거죠. 그래서 TA는 T0, TB는 2T0. 그러면 두 개를 나눠주면 1분의 1, 2분의 3. 그러면 우리 FA 대 FB는 1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큰 값을 갖게 돼야 되는 거죠. 답은 5번.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쓰셔도 되지만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속력 변화가 같으니까 델타 V는 같고 질량은 1대 3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1대 2니까 힘의 크기는 1대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굳이 안 쓰고 추론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